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조기 마감한 가운데 특별한 일 없었던 가운데 이렇게 그냥 적당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 증시가 빨리 조기 마감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기존의 추세대로 계속 가자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어제는 그냥 이제 그런 기존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급격한 움직임도 없고요. 그냥 조용하게 기존의 움직임대로 계속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의미 있는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재채기가 나올랑 말랑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재채기가 한 번쯤 나올 만한 뭐 그런 때기도 한데, 근데 사실 재채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방아쇠, 그런 트리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2주 가까이 옆으로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의미 있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시장의 이런 답답한 움직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언젠간 이제 변동성이 터지고 다시 이제 어떤 신호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긴 건 아니고 사실 슬슬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다음 주쯤에는 그래도 이제 움직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피곤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가 뭐 주식을 들고 있든 간에 아니면은 뭘 하고 있든 간에 지금 스트레스가 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재채기가 나올랑말랑 한다라는 표현이 딱 비유가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재채기 나올랑말랑 한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게 생활이 안 되죠. 그죠? 네. 컴퓨터 잠시 끄고 밖에 나오셔가지고 좀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게 좀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는 방법은 뭐 구체적으로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죠. 그죠? 예. 사람마다 다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책 보면은 시간이 잘 가시는 분이 있고, 누구는 책 보면 시간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책을 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없는, 누구는 밖에 나와서 돌아다녀야 시간이 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시간이 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서 돌아다녀야 시간 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본인의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시간을 좀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말씀을 드렸고요. 어젯밤 뭐 특별한 일 없었고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잤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원래 참 이야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한 이슈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젯밤에 나온 소식이 아니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나온 소식들인데요. 그거 좀 뒤늦게나마 좀 점검 좀 간단하게 몇 개 할게요. 일단 이건 하루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한데, 중국에서 부동산 위기 때문에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무담보 대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어떤 뭐 양적 완화 추진, 그 연준의 양적 완화에 해당되는 거의 그 정도 소식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연준의 양적 완화와 비교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중국이 쓸 수 있는 끝판왕 부양책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무담보대출, 사실상 어떤 무제한으로 돈 대줄게 이런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 특별한 일만 없으면 중국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중국 증시는 바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들긴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그 시장의 추세 전환, 하락하고 있는 시장의 추세 전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부나 대형 은행 같은 이런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준다, 내가 니네 믿고 무제한으로 뭘 해줄게 라는 그런 조치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대중의 어떤 안심을 일으키면서 시장의 방향이 안정적으로 돌아서고 어떤 위기가 해결되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해서 일단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굉장히 큰 소식이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지켜보자고요. 이런 소식에도, 이런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면은 진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호재가 또 나왔다라는 거. 약간 한국 증시의 공매도 금지와 비슷한 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 연준의 양적 완화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비교하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요.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나왔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가자고요.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가 올랐냐? 근데 또 그렇진 않았죠. 어제 중국 증시는 이렇게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근데 참고적으로 알자고요. 그리고 요즘에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저항을 만나서 비리비리한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슈가 있긴 있답니다. 일부 회원국들의 감산 반대로 인해서 오펙 회의가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중동의 오펙에서 그 감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산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국제유가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빠지기에는 하반 경직성이 좀 제법 있습니다. 지난번 강력했던 하락을 언더슈팅으로 인식을 하고 다시 되돌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매수세도 있습니다. 하반 경직성이 만만치 않게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 자체는 굉장히 약하지만 어쨌든 아래쪽에서 저점 매수세 받아먹겠다는 힘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일단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쪽으로도 제한, 아래쪽으로도 제한, 일단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리 전망과 비슷합니다. 금리도 전반적으로 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뭐 4.5에서 5% 박스권 생각하고 있다시피 이런 것도 일단 박스권으로 보는 게 일단 맞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박스가 깨지려면은 뭔가 색다른 이슈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장에 높게 본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가 박스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전쟁 이슈 심화 이런 거라면은 또 다시 박스권 상단 이렇게 돌파한 척 하거나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나온 재료로서는 일단은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다른 재료가 있어야 좀 박스권을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는 대략적으로 일단 중기적인 바닥 혹은 단기적인 바닥 정도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일단 막연하게 드는데요. 아직까지 또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미 있는 매수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안 보인다. 체크했습니다. 이거는 유로존에서 목요일날 밤에 발표된 PMI인데요. 대부분 일단 예상치보단 낮죠. 예상치보단 좋은데 이 값들이 보시면 좀 위험하다. 40몇 대다. 43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유럽 경기는 좀 어렵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50 위에 있는 일부 글로벌 지표들도 있긴 한데 유로존 지표들은 일단 50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기가 둔화 국면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하더라도 유럽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이 PMI가 안 좋은 거 하고 그 당장 주식시장의 움직임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지난주에 이제 그 유로존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볼 건데 유로존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돌고 있는 이야기가 유로존의 내년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좀 높아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낮은 이렇게 40대밖에 안 되는 이런 PMI들을 보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의사록에서 보면은 22 의사록이 또 비슷한 때 PMI 나올 때 비슷한 때에 또 공개가 되긴 했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한 기조를 반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저런 영향 때문인지 일단 어젯밤에 그래서 금리는 일단 올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금리나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표들도 안 좋고 이거 이만했으면 됐다 이제 금리나 하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금리나 기대감은 여기저기서 확인을 했다시피 이 중앙은행 생각들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나 생각 아직까지 밝힌 곳이 제대로 없다. 주요국 중에서요. 근데 이 시장의 기대감은 아시다시피 언제나 앞서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 쭉 좀 점검을 했고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은 추수감사절 영향으로 해가지고 문 빨리 닫아서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었고요.
원래 저게 금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인데 그거를 막 앞당겨 갖고 막 수요일 날 발표해 버리기도 하는 등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좀 진심이고 그래서 어젯밤은 조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벨벨벨벨벨벨벨 기어가면서 변동성만 죽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좀 안 좋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비교적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러셀 지수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냥 순환매 차원으로 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대형주들이 좀 비리비리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그 자리를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흐름 그대로 유효합니다. 증시 상승세, 금리와 달러 하락세. 일단 아직까지 그게 바뀐 건 없고요. 기존의 추세대로 일단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추세가 굉장히 둔화됐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추세가 굉장히 둔화가 됐지만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신호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코끝이 간질간질합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재채기가 나오지는 않는 깝깝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사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해석하는 것도 좀 그래요. 이게 어젯밤 보시다시피 증시가 빨리 조기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조기 마감하니까 거래량도 좀 부진하고 이래가지고 특별히 의미를 두기가 좀 뭐합니다. 어젯밤 나스닥 선물지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더군다나 패턴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조기 마감한 거 의미를 어제 그런 거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해도 어떤 수렴형, 쐐기형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래요. 이 나스닥 30분 봉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변동성만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어딘가를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 단지 이제 박스권의 어떤 상단이 높아지는 것 뿐이죠. 그죠? 이 정도로. 예전엔 이 정도 박스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박스권. 어젯밤에는 이제 나스닥이 뭘 했냐면은 16,000에 대한 지지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도 살짝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냥 어젯밤은 그냥 특별한 의미 없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P도 그렇죠. S&P도 보시다시피 S&P는 조금 더 쐐기형의 이런 모습들이 좀 대충 보이긴 하네요. 그죠? 이거 정확하게 그건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쐐기형이다. 그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증시고 S&P고 나스닥이고 간에 위쪽으로 지금 제 생각에 아직 고점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고가가 이제 여기가 저항이야, 여기가 이제 고점이야 라는 게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고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모습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봤죠. 몇 주쯤 전에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5%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 여기가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5%가 저항이구나 라는 거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이나 S&P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건 이제 낮은 변동성에서 어떤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뾰족한 고점 확인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의미 있는 변동성도 잘 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위쪽으로 확 올랐다가 빠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일봉들 많이 보셨죠? 윗꼬리 길게 달린 어떤 이런 음봉들 영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나? 이런 게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 어떤 추세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봉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봉 나왔냐고요? 이런 봉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뾰족한 천형형을 만들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가 많이 쏘여있고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터질 것 같긴 터지는데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터진다는 이야기는 좀 전에 보셨던 10년물 국채금리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오랫동안 고점을 테스트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뾰족한 어떤 이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고점을 확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런 모습 등장했냐는 거죠.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지금 상승이 잘 이어지고 있잖아요. 증시는 일단 상승 추세라고 일단 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상승의 고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방 보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상방 베팅 하신 분들은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고 들고 갈 필요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날은 이렇게 변동성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 수익을 차분히 누적시킨 거를 하루 만에 다 되돌리는 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코끝이 간지러운 재채기가 나올랑 말랑한 그런 상황의 연속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언제든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나와야, 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해야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하락 전환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어젯밤엔 변동성도 안 나왔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박스권,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고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저기 나스닥 여기 현물 지수로 오래간만에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어젯밤 가만히 있었던 이유, 어젯밤 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했지만 전혀 뭐 신경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나스닥 선물, 이건 뭐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수 있으나, 사실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이, 이런 모습이 더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미국 본장의 흐름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나스닥 현물 지수니까요. 이걸 뒤집어서 볼 수 있나? 잠깐만요. 뒤집어서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 그게? 뒤집어서 못 보네요. 그럼 그냥 이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이 그림을 뒤집어 놓으면은 인버스 ETF의 그런 차트 모양이 되겠죠. 하여튼 이대로 일단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ETF 투자를 하던 어쩌건 저쩌건, 야 선물 지수에서 보니까 뭐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됐다, ETF로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ETF 가격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의미 있게 고점이 확인된 게 아니라고요. 선물 지수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거지, 이게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딘가 이제 저항에서 상승에 둔화된 거지,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이런 게 좀 몇 번 더 자주 나타나거나 더 긴 윗꼬리가 등장하거나 하여튼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선물 차트에서도 이건 제대로 보이진 않는 겁니다. 현물로 보면 그런 모습이 더욱더 잘 보인다고요. 나스닥 현물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지, 이게 어디 봐도 매도세는 없는 거고, 어디 봐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점이 어딘지 테스트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젯밤에 당연히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든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험 관리하면서 굉장히 짧게 손절을 갖고 가면서 굉장히 짧게 위험 관리를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점 테스트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일단 그런 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젯밤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요. 혹은 여기서 이제 생각이 있긴 있어요. 어딘가 붕괴시키면은 뭐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지금 사실 이 자리는 좋은 기준은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기준이라고 하려면 제 생각에 뭐 이런 자리들까지는 붕괴가 돼야 된다라 생각하는데, 20일날 시가 있죠. 20일날 시가가 그래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 붕괴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현물지수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대략적으로 여기 20일날 시가, 또 그리고 여기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일단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박스권 한가운데서 제가 뭐 움직이라 그랬나요? 그죠? 아니죠. 박스권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박스권 아래쪽에 가거나 위쪽에 가서 붕괴 임박이나 돌파 한착 임박일 때, 뭐가 일단 더 가려고 할 때, 그런 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딱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 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이런 모습은 지금 금리에도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금리 선물은요, 어젯밤에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금리 선물은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이게 보시면은 저항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저항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ETF 가격 같은 걸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나스닥 현물 지수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그 이거 금리 선물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직까지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하기도, 금리가 지지력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저항이 확인이 됐는데 막상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싶은 그 ETF에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좀 안 돼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금리는 어젯밤에 그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죠? 금리 기준으로 좀 다시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거래 시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10년물 국채 선물은 그냥 이제 플랫한 그냥 평평한 어떤 천정의 모습을 좀 하고 있고, 다들 좀 모양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추종하는 ETF들은 아직도 보시다시피 의미 있는 지지력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나스닥 현물 차트 보면서요. 나스닥 현물 차트처럼 어딘가 어떤 뭐 지지나 저항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어젯밤 일단 좀 가만히 있었고요. 얘 보시면은 사실 선물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도 사실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10월 9일날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라 보여지는데, 이 자리를 이제 완벽히 돌파하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겠구나라고 베팅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 베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도 어딘가 뭐 지지력을,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확인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껴가지고 거래량이 좀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양봉들을 만들어낸 거라 좀 의심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약한 지지력은 있는 거고, 얘는 대신에 이제 중요한 데를 넘어가면 넘어가면 더 올라간다라 봐줄 수 있는데 아직 넘어가진 못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그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어쨌든 변화가 이루어지려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채기가 간질간질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ETF 이야기를 조금 좀 해봤습니다. 그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ETF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실질적인 어떤 ETF들의 모습은 대부분 다 이렇죠.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거 뒤집어 놨을 때 저점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고 어딘가를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어딘가를 돌파한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참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보고 있는 어떤 그 분석의 기준이 되는 이런 선물 지수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를 하게 되는 ETF의 이 가격, 어떤 그런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투자할 자산의 차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선물 지수는 이렇게 됐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보고 투자할 ETF들이 지지력이 안 보이면 하면 안 된다.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 좀 드리는 겁니다.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젯밤에 참고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재료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어젯밤에 금리가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분봉으로 봐도 그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정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리가 한번 확 튀었거든요.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조용하던 그 변동성 없이 이렇게 삼각 수렴형 조용하던 시장에 변동성이 한번 등장을 했는데, 독일에서 조금 더 재정 적자를 펼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독일 경제가 좀 어려워갖고 부양책을 쓰는 측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독일에서 재정 적자를 좀 더 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금리가 좀 그때부터 좀 이렇게 상승 압력을 좀 많이 받긴 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더라.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살펴봤죠, 그죠? 어젯밤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였다. 그래서 어제 독일이 재정 적자를 편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나 일단 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는 어젯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일단 쌍바닥 가능성을 좀 등장을 하긴 했는데요. 쌍바닥 가능성. 지금 중요한 지지력 테스트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중요한 지지력 테스트. 아직 붕괴시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아직 붕괴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떤 지지력을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지지력이 한 번쯤 나올 뻔만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 싸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어제 이제 뭐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뭐 N1 환율 뭐 이런 건데 장중에 이제 위에서 쭉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1 환율인데 $1 환율은 이렇게 장막판에 또다시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했네요. 결국 1306원에 마감을 했네. 예. 미국 증시 열려 있을 때 이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지더니 결과적으로 장막판에 올라왔네요. 하여튼 뭐 환율은 뭐 어젯밤에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뭐 주식이 오르니까 뭐 주식시장 강세였으니까 달러가 떨어졌나? 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환율은 뭐 특별히 그렇게 움직일 만한 이슈가 뭐 없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마감이 됐다.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왔다. 예, 쌍바닥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다 봤고요. 국제유가도 그렇습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처럼 지지력은 보이지 않아요. 뭐 그래서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어떤 지지력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온 거죠.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봤죠? 예, 다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된다. 예. 이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이 어떤 쐐기형 패턴, 뭐 삼각 수렴형 패턴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변동성 지수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지금 하락하는 게 맞아요. 변동성 지수들은 막 폭락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되돌리거나 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힘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 주가 신호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10년물, 선물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냄새가 좀 나지 않느냐. 이 정도 이야기만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봤습니다. 예. 독일 증시, 어제 유럽 증시도 뭐 그럭저럭 잘 올라갔어요. 얘도 비슷한 모양이죠. 얘도 이렇게 조용하게 변동성 죽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한 1, 2주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특징 하루 만에 되돌릴 수 있다. 예. 또 이런 패턴의 특징 속임수가 많이 등장한다. 오버슈팅 나왔다가 뭐 죽이거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이 속임수가 많아서 좀 주의해야 된다. 다음 주에 뭔 일이 나지 않겠느냐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봤고요. 애플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위쪽에 어딘가 이제 저항이 조금씩 누적은 되고 있지만 중요한 지지선을 깨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답답한 구간이다.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어제까지 하락을 하면서 실적 발표가 결과적으로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이 선반영 됐다, 재료 노출됐다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등장을 한 거죠. 그죠? 한쪽 날개가 나스닥의 한쪽 날개가 좀 꺾이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또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하여튼 다들 상승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기대가 되지 않겠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는 뭐 특별히 뭐 지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위험 관리만 좀 잘 하시면서 어딘가 붕괴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붕괴되지도 않았고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서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